온 문명이 오늘 밤 죽을 것이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2026년 4월 7일 미국 대통령이 자기 SNS에 올린 문장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 전체를 지도에서 지우겠다는 협박이었어요. 근데 같은 날, 같은 남자가 2주 휴전을 발표합니다. 문명을 말살하겠다고 위협한 입으로 몇 시간 만에 평화를 협상한 겁니다. 왜 이 남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느냐? 숫자가 말해줍니다. 33, 31, 29. 전체 지지율, 경제 지지율, 경제 운영 지지율. 어떤 폴링 기관이 측정하든 전부 집권 2기 역대 최저입니다. 전쟁 지지율도 41%로 시작해서 계속 추락하고 있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숫자가 아닙니다. 이 남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지금 배신당했다고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추적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는 백악관에 돌아왔습니다. 이 남자가 내건 핵심 슬로건이 뭐였냐면요. 전쟁을 끝내는 대통령이었어요. 새로운 전쟁은 없다. 미국의 아들, 딸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겠다. 이 약속이 먹혔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젊은 남성들이 대거 트럼프 쪽으로 이동했어요. AP 팟캐스트에 따르면 2024년에 젊은 남성의 56%가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2020년에는 이 연령대가 민주당 쪽이었는데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역대급 이동이었어요. 반전, 반체제, 경제 살려달라. 이 세 가지가 젊은 남성들이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2026년 2월 28일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합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미국과 이스라엘 합동 기습이었어요. 12시간 동안 900회가 넘는 공습을 퍼부었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암살합니다. 전쟁을 끝내겠다던 남자가 새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의회 동의 없이, 국민적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요. 매사추세츠대 정치학 교수 제시 로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적대 행위 시작 전에 의회나 대중의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례가 없는 전쟁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벌인 9개 군사 개입 중에서 개전 초기 지지율이 가장 낮은 전쟁이 바로 이 이란 전쟁입니다. 41%로 시작했어요. 이게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폭탄이 아니었어요. 기름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며칠 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아 버렸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이냐면 전 세계 석유의 20%가 이 좁은 물길을 통과합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이 34km밖에 안 돼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무선으로 어떤 선박도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경고를 날렸고 실제로 유조선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개전 첫 주에만 상선 21척이 공격을 받았어요. 유조선이 불탔고 선원이 죽었고 예인선이 침몰했습니다. 하루에 100척이 오가던 해협에서 선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동 식별 시스템에 신호를 보내는 유조선이 단 한 척도 없는 순간이 찍힌 겁니다. 가디언이 인터뷰한 한 유조선 선원의 질문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선원이에요. GPS도 안 잡히고 통신도 끊기고 100만 배럴이 넘는 원유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폭발음이 하늘에서 들리고 미사일 궤적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배에서 내릴 수도 없어요. 200척이 넘는 유조선이 해협 근처에 갇혔고 수천 명의 선원이 사실상 전쟁터 한복판에 인질이 된 겁니다. 이 선원이 한 말이요.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저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우리를 마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석유가 막히니까 가격이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전쟁 전에 배럴당 67달러였던 유가가 126달러까지 치솟았어요. 배럴이 감이 안 오시면 드럼통 하나 분량의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럼통 하나에 9만 원 하던 게 18만 원이 된 거예요. 70%가 넘는 폭등입니다. 이건 1970년대 석유 위기 이후 최대, 사실상 글로벌 석유 시장 역사상 최대 공급 차질이에요. 국제에너지기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3달러 11센트에서 4달러 9센트로 올랐어요. 한 달 만에 30% 넘게 뛴 겁니다. 디젤은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고 이건 트럭 물류비를 직격하니까 식료품 가격까지 전부 올라갑니다. CNN이 미국인들한테 물어봤어요. 63%가 휘발유 가격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45%가 운전을 크게 줄였다고 했고요. 한 공화당 지지자의 답변이 이겁니다. 물가요. 모든 게 너무 비싸요. 일하고 집에 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트럼프를 찍은 사람이에요. 경제를 살려줄 거라고 믿고 찍었는데 지금 주유소에서 4달러를 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그 규모가 확 체감됩니다. CNN/SSRS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65%가 트럼프의 정책이 경제를 악화시켰다고 답했어요. 1월에는 이 수치가 55%였거든요. 2달 만에 10%포인트가 올라간 겁니다. 참고로 CNN 조사에서 전체 지지율은 35%, UMS 조사에서는 33%입니다. 어느 쪽이든 집권 2기 역대 최저예요. 이 수치가 왜 충격적이냐면 바이든 시절 어느 시점보다 높은 숫자예요.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으로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 트럼프가 그걸 넘어선 겁니다. 경제가 나쁘다고 답한 사람이 75%, 1년 후에도 경제가 나쁠 거라고 답한 사람이 60%. 이건 트럼프의 1기와 2기를 통틀어서 최악의 숫자입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돈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2026년 2월 28일 개전 당일입니다. 이란 남부의 작은 항구 도시 미나브, 샤잘의 타이예베 초등학교. 그날 아침에도 7살부터 12살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 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이란 당국 발표로 165명이 죽었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10명 이상이 아이들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전쟁 기간 중 단일 공격으로는 최다 민간인 사상자예요. 복수의 독립조사가 미군의 책임을 가리키고 있고 원인은 구식 정보에 기반한 타격으로 추정됩니다. 구식 정보. 다시 말하면 학교인지 군사시설인지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미사일을 쐈다는 뜻이에요. 이 사건이 미국 국내 여론을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전쟁 반대가 단순히 돈이 아깝다의 문제에서 12살 아이의 얼굴 문제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미군 쪽도 피해가 쌓이고 있었어요. 위키피디아가 종합한 4월 기준 수치로 미군 전사자 15명, 부상자 538명. 다만 펜타곤 공식 발표는 이보다 적은 숫자를 내놓고 있고 독립언론 더 인터셉트는 오히려 부상자가 750명에 가깝다고 추산합니다. 실제 숫자가 뭐든 공식 발표와 독립언론 사이에 이 정도 격차가 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란 쪽 사망자는 이란 보건부 발표 2076명, 독립인권단체 추산은 73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미국 납세자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 펜타곤이 의회에 보고한 첫 6일간 비용만 113억 달러였어요. 3월 중순까지 누적하면 추산 18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입니다. 펜타곤이 의회에 추가로 요청한 금액은 2천억 달러입니다. 280조 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계산했더니 분당 130만 달러가 불타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분당 18억 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문장을 말하는 동안에도 18억 원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 전체 그림을 보면 이 전쟁의 명분 자체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지명한 사람이 있어요. 조 켄트, 국가 대테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그린벨의 출신, 전투 배치만 11차례, 아내를 시리아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잃은 군인 가문의 남자예요. 1년 전 트럼프가 테러리스트를 평생 사냥한 남자라고 칭찬하면서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월 17일에 사직서를 냅니다. 공개 성명에서 한 말이 이겁니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임박한 위협이 되지 않았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그 강력한 미국 내 노비의 압력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가 직접 뽑은 대테러 사령관이 트럼프의 전쟁에 명분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떠난 겁니다. 트럼프의 반응이요?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는 항상 안보에 약했다고 깎아내렸어요. 1년 전에는 테러리스트 사냥꾼이었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약한 남자가 된 겁니다. 근데 조 켄트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들이 하나씩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2026년 3월 28일 텍사스 그레이프바인에서 시팩이 열렸어요. 미국 최대 보수 정치 행사입니다. 공화당의 심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세대 전쟁이 터졌어요. 여기서 벌어진 걸 한 장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시팩 복도 한쪽에 전쟁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란 왕세자 얼굴이 박힌 티셔츠를 입고 충격과 공포가 필요했다고 외치는 사람들. 대부분 50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이 중에 로렌스 리거스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63세.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으로 기소됐다가 트럼프한테 사면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같은 복도 반대편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었어요. 20대, 30대 젊은 보수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티셔츠 대신 분노를 들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조셉 볼릭, 30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입니다. 2024년에 트럼프를 찍은 사람이에요. 이 남자가 폴리티코 기자한테 한 말이 이겁니다. He's lied about everything. 그는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했다. 명확한 목표도 없는 전쟁이다. 같은 당, 같은 행사, 같은 날. 근데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갈라졌느냐? 63세 리거스 본인이 답을 줬어요. 젊은 마가가 분열을 일으키는 건 징집당할까봐 걱정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입니다. 63세는 소파에 앉아서 전쟁을 구경하면 됩니다. 근데 30세는 실제로 총 들고 가야 하는 나이거든요. 전쟁이 완전히 다른 의미인 겁니다. 또 한 명, 21세 앤드루 벨처, 오하이오 대학 공화당 의장입니다. 이 사람도 시팩에 있었어요. 이 청년이 한 말이 이겁니다. 이 전쟁을 빨리 끝내지 못하면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에서 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핵심적인 진단을 하나 더 했어요. 트럼프는 터커 칼슨 같은 고립주의자의 영향을 받는 온라인 청년층에서 상당히 부진하다. 이건 단순히 몇 명이 불만을 터뜨린 게 아닙니다. 구조적인 이탈이에요. 숫자가 이걸 증명합니다. 퀸시 인스티튜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마가 청년의 79%가 이란 전쟁의 조기 종결을 원한다고 답했어요. 10명 중 8명이 전쟁을 끝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CNN 여론조사를 보면 더 심각해요. 45세 미만 공화당원의 경제 지지율이 2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투표자 중에 내 투표에 매우 확신한다고 답한 비율이 2025년 4월에는 93%였는데 2026년 3월에는 62%로 떨어졌어요. 후회하거나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는 비율이 8%에서 17%로 2배 넘게 뛰었고요. 공화당 내부에서 강력하게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1월 52%에서 4월 43%로 9%포인트 빠졌습니다. 근데 같은 시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반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팩의 젊은 남성들은 조용히 등을 돌린 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핵심 동맹, 보수 미디어의 가장 큰 목소리들은 공개적으로 폭발합니다. 2026년 4월 7일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터커 칼슨.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21개월 전인 2024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를 가리키며 신의 개입이라고 말했던 남자입니다. 그런데 4월 7일 같은 입으로 트럼프의 이란 민간 인프라 위협을 이렇게 규탄합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다. 도덕적 범죄다. 이것을 지지할 수 없다. 이것은 악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2025년 1월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지 않은 것을 끌어내면서 그 책 안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 책에 있는 것은 인간 행동의 한계다라고 말합니다. 신이 선택한 남자를 성경을 거부한 남자로 재정의한 겁니다. 심지어 핵가방 코드까지 언급하면서 지금 모든 것이 위태롭다고 경고했어요. 같은 날 맥인 켈리,
14년간 폭스뉴스의 얼굴이었던 보수 진행자입니다. 이 사람이 방송에서 내뱉은 말이 이겁니다. 이 헛소리 좀 그만둬야 한다. 문명 전체를 위협하면 안 된다. 뭐 칭기즈칸이라도 되는 건가? 뉴스위크에 따르면 켈리는 트럼프의 위협을 칭기즈칸에 비유하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캔디스 오웬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지지의 선봉이었던 극우 인플루언서입니다. 수정 제25조가 발동돼야 한다. 그는 대량 학살적 미치광이다. 영어 원문 그대로 제노사이드럴 루나틱입니다. 거의 동시에 알렉스 존스, 미국 극우 음모론의 대명사죠. 이 남자가 대문짝만하게 적었어요. 전쟁 범죄 경보.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트럼프는 마블 코믹 영화의 미친 슈퍼빌런처럼 들린다. 이건 우리가 투표한 게 아니다. 음모론의 왕이 음모론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이 사람은 트럼프 1기와 2기를 통틀어 미국 의회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트럼프 지지자였어요. 트럼프를 위해서라면 어떤 논란도 마다하지 않았던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4월 7일 자기 SNS에 대문짝만하게 올린 글이 이겁니다. 수정 제25조. 미국에 폭탄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 문명 전체를 죽일 수 없다. 이것은 악이고 광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터커 칼슨, 맥인 켈리, 캔디스 오웬스, 알렉스 존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이 5사람은 전부 2024년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핵심 응원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목소리로 그를 제거하라고 말한 겁니다. 하루 동안 50명이 넘는 민주당 하원 의원과 70명 이상의 의원이 탄핵 또는 수정 제25조 발동을 요구했어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민주당이 아닙니다. 적이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군이 등을 돌린 겁니다. 이 흐름이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뉴스위크가 4월 8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진보 성향 단체가 의뢰한 조사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래도 숫자가 충격적이에요. 미국인 과반인 52%가 탄핵을 지지합니다. 반대는 40%. 근데 여기서 진짜 봐야 할 숫자가 있어요. 공화당원 중에서도 7명 중 1명, 14%가 탄핵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무당파는 55%가 지지. 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단체의 대표 존 보니파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임기 이렇게 이른 시점에 탄핵 과반이 나온 건 전례가 없다. 닉슨조차 이렇게 빠르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닉 퓨엔테스. 이 사람은 미국 극우의 극우입니다. 백인 민족주의 인플루언서예요. 한국으로 치면 가장 극단적인 보수 유튜버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3월에 이렇게 선언했어요. 2026년에는 민주당에 투표하겠다. 공화당은 26년에 소각되어야 한다. 28년에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겠다. 극우의 극우가 민주당을 찍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 보수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온도입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거리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2026년 3월 28일 미국 전역 3,300곳에서 약 800만에서 900만 명이 동시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No kings, 왕은 필요 없다. 미국 역사상 단 하루에 벌어진 비폭력 시위로는 역대 최대 규모예요. 뉴욕에서만 35만, 보스턴 18만, 시애틀 10만, 미네소타 세인트폴에서 주 경찰 추산 10만, 전미 50개주 전부, 해외 20개국 이상에서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노래를 부르고 버니 샌더스가 연설하고 제인 폰다가 서 있었어요. 뉴욕에서 체포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폭동이 아니에요. 800만 이상의 냉정한 거부입니다. 근데 이 시위가 끝난 지 4일 후 4월 1일 백악관 부활절 오찬에서 트럼프가 기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군중이 그를 왕으로 찬양했다. 그들이 이제 나를 왕이라 부른다. 믿을 수 있나? 800만 이상이 왕은 필요 없다고 외쳤는데 대통령이 자기를 예수에 비유하면서 왕이라 자처한 겁니다. 백악관은 이 영상을 웹사이트에서 곧바로 삭제했어요. 자기들도 이게 얼마나 나빴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있던 게 하나 더 있어요. 백악관 안에 9만 평방피트,
약 8,400제곱미터 규모의 무도회장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비용이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00억 원.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요. 군대가 누구보다 이 무도회장을 원했다고 했어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반응이 이겁니다. 휘발유가 27% 올랐는데 무도회장 대리석 얘기를 한다. 결국 이 모든 게 동시에 겹친 겁니다. 미국인은 주유소에서 4달러를 내고 이란에서 아이들이 죽고 800만 이상이 거리에서 왕은 필요 없다고 외치는데 대통령은 무도회장 대리석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900만이 거리에서 외치고 아이들이 죽고 기름값이 폭등하는 동안 누군가는 이 혼란 속에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누가? 미국 국민은 돈을 잃었어요. 휘발유 4달러, 디젤 5달러, 식료품 가격 상승, 75%가 경제가 나쁘다고 답하는 상황. 펜타곤이 의회에 요청한 추가 전쟁 비용 2천억 달러는 결국 미국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뉴욕타임스 계산으로 분당 1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분당 18억 원이 전쟁터에서 불타고 있어요. 마도 존스가 계산했더니 이 2천억 달러면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7년간 제공할 수 있고 메디케어에 치과보험을 3년간 추가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같은 시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악시오스가 3월 25일에 터뜨린 보도를 보면요. 석유 선물 거래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기름값이 오를지 내릴지에 돈을 거는 겁니다. 이란 발전소 공격 중단이 발표되기 정확히 15분 전에 누군가가 5억 8천만 달러를 걸었어요. 15분 전입니다.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누군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이걸 한마디로 반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 전날에는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시장에서 150개가 넘는 계정이 이란 공습에 베팅을 쏟아부었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전날에는 3만 2천 달러를 넣은 베팅이 40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1150% 수익이에요. 악시오스가 쓴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트럼프는 부자와 권력자를 위해 조작된 시스템을 파괴하겠다고 약속하며 집권했다. 그의 유권자 다수는 아직도 그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 시스템을 파괴하겠다던 남자가 시스템의 수혜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감시해야 할 기관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해요. 법무부 공공청년부, 워터게이트 이후에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정부 고위직의 부패를 수사하라고 만든 조직이에요. 변호사가 36명이었는데 지금 2명으로 줄었습니다. 36명에서 2명. 감시견의 이빨을 전부 뽑아버린 겁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수석 집행관은 트럼프 주변 사건 수사를 차단하라는 압력을 받고 사임했어요. 부정거래를 감시해야 할 사람이 부정거래를 감시하지 못하게 막혔다는 뜻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미국 일반 가정은 휘발유가 폭등으로 추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분당 18억 원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발표 15분 전에 5억 8천만 달러가 움직이고 감시기관은 해체됐고 대통령은 5,600억 원짜리 무도회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4달러짜리 휘발유를 넣는 미국인과 15분 전에 수억 달러를 버는 누군가. 이게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2026년 중간선거입니다. 지금 공화당 하원 다수는 218대 214예요. 겨우 4석 차이입니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 분석으로 18개 공화당 의석이 경합 상태이고 14개가 어느 쪽으로든 넘어갈 수 있는 순수 토스업이에요. 근데 2025년부터 지금까지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평균 17.1%포인트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왜 무서운지 비교해 드릴게요. 2018년 블루웨이브, 민주당이 하원을 뒤집었던 그 해의 보궐선거 초과 성과가 10.6%포인트였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6.5%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격 대상으로 잡은 선거구가 68개예요. 이 중 52개가 2024년에 트럼프가 이긴 곳입니다. 트럼프의 땅에서 민주당이 싸우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텍사스에서 이미 신호가 나왔습니다. 주 상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깜짝 승리했어요. 텍사스는 공화당의 본거지거든요. 거기서 민주당이 이겼다는 건 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화당 랜드폴 상원 의원이 이미 3월에 경고한 말이 있어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유가가 $100이면 공화당 쪽에서 공포와 히스테리가 터질 것이다. 지금 유가가 $100가 아니라 $120를 넘었어요.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익명으로 한 말이 이겁니다. 민주당 유권자들은 매우 동기부여가 돼 있고 대규모로 투표에 나오고 있다. 공화당 유권자들은 훨씬 덜 동기부여가 돼 있다. 제임스 캐빌, 민주당의 전설적인 선거 전략가는 이란 전쟁이 터지기도 전인 1월에 이미 2026년 중간선거는 공화당 전멸, 최소 25석에서 45석을 뺏긴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때도 과장이라고 했는데 전쟁이 터진 지금은요? 과장이 아닐 수 있어요. 4석 차이의 하원 다수가 지금 이 숫자들 앞에서 버틸 수 있을지가 진짜 질문입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알고 있어요. 아이오와의 척 그래슬리는 농부들이 옥수수에 $1, 대두에 $2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고, 캔자스의 제리 모라는 농업국가의 재정 상황이 내 기억 중 가장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수전 콜린스는 메인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시골 주민은 출근에 먼 거리를 운전해야 하는데 기름값이 이 모양이다 라고 했어요. 공화당 의원들이 자기 유권자들의 분노를 직접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휴전을 서두른 겁니다. 4월 7일 문명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같은 날 몇 시간 만에 갑자기 2주 휴전을 발표한 진짜 이유가 이겁니다. 33%의 지지율, 800만 이상의 거리 시위, 자기 동맹군의 반기, 중간선거 전멸 시나리오. 전쟁을 계속할수록 자기가 무너진다는 걸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휴전이 진짜 끝일까요? 파키스탄 총리 셰바즈 샤리프가 중재에 나서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 2주 휴전을 끌어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제출한 10개 조항의 제안을 협상 가능한 기반이라고 평가했어요. 근데 이란의 요구 조건을 보면 어이가 없어요. 10개 조항인데 핵심만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제재를 풀어라. 미군은 중동에서 나가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통제한다. 심지어 해협을 지나는 배마다 최대 $200만 통행료를 걷겠다는 조건까지 들어가 있어요. 전쟁 전에는 이란에게 이런 권한이 없었거든요.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이란이 오히려 더 강해진 겁니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이 CNN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이 합의가 이란에게 해협 통제권을 준다면 그것은 세계의 대재앙이다. 그리고 같은 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전쟁 시작 이래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합니다. 112명이 사망하고 837명이 부상했어요. 네타냐후 총리실은 휴전은 레바논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총리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곳의 휴전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란은 미국이 선택해야 한다. 휴전이냐 이스라엘을 통한 전쟁 계속이냐 라고 경고했습니다. 휴전이 발표된 바로 그날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인의 41%가 결국 지상군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지상군 투입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8%밖에 안 돼요. 가스버디는 휴전이 깨지면 휘발유가 갤런당 $5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4.09인데 거기서 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2주라는 시간이 진짜 평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더 큰 폭발의 도화선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바다 건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원유 수입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폭풍의 정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코스피가 이틀 만에 18% 폭락했어요. 사상 최대 낙폭입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해서 달러당 1,500원을 돌파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3월 초에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일부가 중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겁니다. 한반도 상층 방어의 핵심 장비를 미국이 자기 전쟁에 쓰려고 빼간 겁니다. 펜타곤은 의회에 언제 돌아오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어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고 전쟁이 1년 지속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남자의 전쟁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기름값과
안보와 경제 성장률을 동시에 쥐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어제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같은 날 문명을 말살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33%의 지지율, 800만 이상의 거리 시위, 12살 아이들 165명의 목숨, 분당 18억 원의 전쟁 비용, 자기 동맹군에 이것은 악이다라는 절규. 전쟁을 끝내겠다던 대통령이 전쟁 때문에 무너지는 이 역설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2주 후에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이 휴전이 진짜 끝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전의 고요일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파헤쳐 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